이번 K9 자주포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레드백 장갑차, K2 전차 등 지상무기 체계와 방공 시스템 등 유도무기 사업에서도 루마니아와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위사업청이 10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방부가 K9 53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 탄약 등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이로써 루마니아는 호주,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에 이은 10번째 K9 도입국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궁을 수입한 데 이어 K9까지 도입하면서 K방산 수출의 핵심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점유율 1위의 K9 자주포는 이제 유럽에서도 대세가 되고 있는데, 노르웨이 육군에서는 한국에도 없는 K9 자주포에 대해 놀라운 개발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노르웨이 육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K9 기반 포탑 시뮬레이터를 제작 중인데, 이것은 K9 장비의 탄약 소비와 마모를 줄이면서 역량 수준을 높여 육군 포병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군에도 없는 것인데, K9을 대거 수출하니 도입국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K9 자주포가 글로벌 한국형 무기체계 진출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9의 강점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면서도 성능이 선진국 155mm 자주포들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언급되는 독일의 판저하우비츠 2000이 2022년 우크라이나에 수출될 때 대당 1960만 달러였는데, K9의 같은 해 핀란드 수출 가격은 대당 36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판저하우비츠 2000의 5분의 1이 채 안되는 가격으로 동등한 화력을 자랑하고 기동성 면에서는 압도적인데, 이 가성비는 정말 말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어느 누가 안 살 수 있겠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진정한 승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핀란드는 K9 자주포를 대당 40억에 48문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신제품과 거의 같은 가격이었지만 한국 측에서는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조건을 달아주었습니다. 이후 핀란드는 2021년 10대를 추가 도입하고 2022년 38대를 추가 구매해서 총 96문의 K9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가 K9 자주포를 구입할 때 에스토니아가 함께 따라와서 공동구매로 12문을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총 인구가 134만 밖에 되지 않고 총 현역병 규모가 1개 사단 규모도 안되는 7200명, 현역 포병대대도 불과 1개밖에 없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게는 12문을 사는 것도 굉장한 포병 화력이었는데, 에스토니아군은 K9 자주포 부대가 국가 전체의 핵심 전력이자 군전력의 거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2020년 K9 2대가 에스토니아에 인도되었는데, 에스토니아군은 K9 자주포 도입이 에스토니아 방위 능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는 에스토니아의 기갑 작전 능력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지난 5일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공식 SNS 채널에 K9 자주포 현자 작업 영상을 올렸습니다. 에스토니아 수출된 K9에는 에스토니아 방위군의 표준 통신 장비와 기타 보조 장비를 탑재하며 현재에 맞는 위장색으로 색시되고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최근에 에스토니아화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에스토니아가 자국산 K9 자주포에 어떻게 변형을 주는지 확인해보세요. 더 강력한 동맹국 보안을 위한 맞춤화라고 써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를 유럽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도입해 전면에 배치하면서 유럽방에서 큰 소리를 치는 입장에 서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에스토니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자주포 6문을 새로 인도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SNS를 통해 또 다른 배치로 장거리 사격 능력과 방어 능력을 갖춘 K9 자주포 6문이 에스토니아에 도착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당시 인도된 6문은 지난해 1월 에스토니아 군 당국이 추가 도입한 12문의 물량 일부로 나머지 6문은 오는 2026년까지 인도될 예정이지만 예정보다 빨리 인도를 약속받았다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추가 도입분까지 합하면 총 36문의 K9 자주포를 운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하는 건 K9 자주포가 군사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 때문이라며, 러시아 국경을 접해 안보의 불안을 느끼는 에스토니아는 지상군 화력 보강 차원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EU 차기 집행부에
외교안보 고위대표로 내정된 카야 칼라스 현 에스토니아 총리가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칼라스 총리는 2022년 2월까지만 해도 모국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북유럽 발트 3국 밖에서는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푸틴 비난에 앞장서면서 순식간에 국제적인 유력 인사가 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이지만 국내 총 생산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금 비율이 세계 1위에 오를 정도로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42%나 늘렸고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나토의 목표인 2%를 넘어 올해 2.85%에 달하고 2024년에서 2026년까지는 3%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칼라스 총리는 러시아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을 수입하던 유럽 몇몇 국가들이 대러시아 경제 제재 및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에 소극적일 때 가스값은 좀 비쌀 수 있지만 자유는 가격을 매길 수 없다 라는 말로 이후 다른 회원국 정상들을 설득했습니다. 지금 인구 130만의 포병부대가 하나밖에 없는 에스토니아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한국산 K9 자주포를 유럽에서 재빨리 배치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유럽의 작은 나라들 뿐만 아니라 군병력 자원이 모자란 나라들에게 K9 자주포는 지금 시점에서 신의 한 수와 같은 무기라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고위 군 관계자가 2018년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한국의 부대를 방문했는데 에스토니아 장군이 보는 앞에서 한국군 최고 책임자는 부대에 배치된 신병에게 K9 자주포를 운영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병이 쉽게 조작하는 것을 보고 에스토니아 장군이 감동했고 에스토니아는 재빨리 K9 자주포 12문을 계약하고 이후 23문을 더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다뤄보는 초년병도 쉽게 운영할 수 있을 만큼 K9 자주포 조작법이 쉽다고 했는데 자주포를 처음 다뤄보는 예비군이나 여군들도 쉽게 다룰 수 있고 정규군이 아닌 예비군들도 동원되면 바로 K9 자주포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에스토니아 군사 매체는 에스토니아 징집병과 예비군 포병대원들이 K9 자주포를 훈련하면서 최초의 실탄 사격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에스토니아 화력포대 징집병들과 재훈련 중인 예비군들이 국군 중앙훈련장에서 K9 자주포 시험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사격포대 사령관은 시험 사격 후 장병과 예비군들의 활약에 만족했다. 총기 승무원은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사격은 목표물에 맞았거나 유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징집병들은 징집에 앞서 3개월간의 기동포 기본과정과 특화과정을 거쳤고 사격에 참가한 예비역들은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았어도 실사격 훈련이 가능할 정도로 K9 자주포는 운영이 쉬웠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의 자주포는 오래 훈련되어 숙달된 장병만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 이것은 K9 자주포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됐습니다. 중국의 소우닷컴은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구입을 보도하면서 전문가들은 이것은 분명히 우크라이나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지상군의 화력 조율 메커니즘 부족, 대공 방어 능력 부족, 정보화 및 자동화 수준 개선이 필요하는 등 전술과 장비 면에서 취약한 점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K9 자주포를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동안 유럽의 전차나 자주포를 공급했던 독일의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독일 내에서도 거의 자포자기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독일 군사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난 5일 폴란드는 K2 전차 자체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K2 전차 300대를 조달하기를 원한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국산 K2 전차를 그들이 왜 도입하는지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줬는데 여기에 독일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폴란드는 탱크, 자주포, 심지어 항공기까지 국내에서 생산할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포함한 협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독일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원하는 수량을 전달할 수 없었으며 폴란드는 독일에 의존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의 생산 위치는 한국 제품을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게 흥미롭게 만듭니다. 드디어 유럽의 탱크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것이 폴란드의 생산지를 두고 있는 한국의 전차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K2 전차를 사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2030년까지 버틸 것도 기다릴 것도 없지 않나. 이상 쓸멍이었습니다.